캐시우드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갈 거다 라고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청중들이. 당연하게 생각해.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가격 조작은 하지 않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남편한 세상의 남중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은 쫑PD 아니고 쫑PD와 함께 일하는 OPD와 함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쫑PD님은 사장님이 되신 듯? 사장님이시죠. 요즘 비트코이너들 중에 이제 저처럼 아직 마음을 다 다잡지 못한 분들은 가장 큰 고민이 가격이겠죠. 한 5천만 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뭐 예전처럼 시원하게 폭락이라도 해주면 바이 더 딥 이렇게 할 텐데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알트코인들이 날아가지도 않고 어떤 분들은 반감기 이후에 2년차 3년차의 뭐 가격의 모습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움직임이 없어서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구독자께서 가격이 디지털 금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흔히 안전자산 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의 성격을 가졌다고 비트코인이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가격은 왜 나스닥을 따라가느냐 너무 이상하다. 심지어 나스닥이 금리 인상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오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저도 이제 가격을 이제 보고 있으면 우라통이 터지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비트코인의 가격의 오랫동안에 태어났을 때부터의 움직임 보시면 어떤 때는 뭐 2,500만 원까지 갔다가 어떤 때는 300만 원대로 떨어졌다가 8천만 원을 갔다가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과연 이것이 어떤 경제라든지 시간과 연관성이 있느냐 그런 의문들을 가지실 법 하고요. 트위터에서 대표적인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로서 플랜 B라는 분이 스톡 투 플로어라는 방식으로 그걸 섞어서 이제 가격을 예측하시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비트코인은 근본적으로 그런 것보다 더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가치가 당연히 반영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 호드를 하고 있죠. 그래도 이제 이런 흔들리는 가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이론적인 건 아니고 그냥 잡담의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가장 큰 경향성은 그 나스닥의 가격을 따라간다. 기술주의 흐름을 따라간다. 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고 할 때 골드가 아니고 디지털의 방점이 찍혀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것이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본질적인 해석은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추측으로는 미국의 이제 ETF가 상장된 거랑 약간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본질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홀더들의 성향이 좀 거기에 반영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70%의 비트코인 홀더들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거의 골드나 뭐 삼성전자 급의 수준이라고 저는 그 이상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매매에 관심이 없어요.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다고 말하는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에도 그냥 아무 때나 사요. 올랐을 때도 사고 떨어졌을 때도 사고 그분이 심지어 이제 공지를 하시죠. 그 가격이 어떤 기준 뭐 어떤 차트의 기준에 따라서 떨어졌을 때 산다는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고 최근에 테라 재단에서 만든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루나의 가치를 보존하는 그것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어요. 테라 재단에서. 근데 테라 재단에서 사들이는 것도 급락했을 때 사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필요할 때 사요. 그리고 가끔 최근에가 아니고 몇 달 전이지만 3만 불 찍었을 때 그럴 때는 갑자기 뭐 아크라든지 이런 거대 재단에서 사들이긴 하지만 대체로는 이제 홀더들이 샀다가 팔았다가를 하지 않아요. 그럼 그 어떻게 됐느냐? 그 원래 가격의 형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뭐 대단한 어떤 기술이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수요와 공급에서 큰 홀더들이 애초에 시장에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을 실제로 결정하는 것을 누가 하냐? 그냥 그나마 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게 들리실 텐데 엄청나게 많이 가진 분들이 아니 지금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는 말이 안 된다. 최소한 20만 달러는 가야 한다. 라고 하면은 그냥 자기들이 조금만 사모으고 조금만 선물 거래를 하면 올릴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오르든 말든 상관없어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작은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추측이 들어요. 이제 그거를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작전주 있잖아요.
더 크게 말하면 그냥 일반 주식들, 여러분들 그 주식의 가치가 그때의 그런 그 회사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런 거면은 매일같이 정확하게 어떤 뭐 매출이든 뭐에 따라 트래킹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냥 주식이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팍팍 뛰어요. 호재가 있어서 뛰는 경우도 있지만 갑자기 뛰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적이 엄청 좋아졌어. 근데 그랬을 때 가치 투자자들은 아직 그게 반영되지 않았을 때 사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은 나중에 누군가 올려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도 사실은 그거랑 좀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지금 이제 4만 불 하는데, 아마 비트코인 홀더들 중에 특히 이제 메이저 홀더들이 생각하기에는 2022년에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마이애미에서 또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돈나무 언니로 유명하죠.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갈 거다라고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청중들이. 캐시우드 놀랬어. 그 얘기랑 박수가 나와야 되거든. 작년만 해도 막 떨어지면 뭐 올라간다 박수 쳤는데, 지금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 100만 달러는 언젠가 가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박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가격 조작은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격 조작을 하지 않는 게 좋으냐 나쁘냐, 사실 반영되면 좋잖아요, 그죠? 반영되면 좋지만 그것과 그것은 좀 이제 다른 문제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누가 지금 가격을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스닥을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건 이제 제 뇌피셜입니다. 주로 그나마 좀 작은 돈 중에 큰 돈을 움직이는 분들이 ETF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정도 가격, 그런 나스닥을 따라가는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렇지만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잠깐 있었죠. 10% 급등을 한다든지, 푸틴이 비트코인을 도입하겠다, 원유 거래에 도입하겠다, 이런 대형 뉴스가 나도 좀 반응을 안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10% 정도 올랐다가 또 돌아오고, 이런 정도의 움직임만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비트코인의 현재의 최근의 가격이라는 것은 이 가격을 전반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없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그 작은 움직임들, 물론 작지 않죠. 10%도 올랐다가 떨어졌다 그렇죠. 하지만 비교적 작은 움직임들은 ETF라든지 그런 펀드들의 이제 그런 차익 거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좀 비트코인이 자꾸 어떤 나스닥을 따라간다든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참고할 만해요. 참고할 만하지. 왜냐면 실제로 그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생기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경향이 갑자기 깨지는 일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갑자기 나스닥이 안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이 막 2배가 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그때 가서 또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격에 대해서는 마이클 세일러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가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제가 맨날 얘기하는 지혜의 족보의 이제 오태민 작가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상품, 철이나 뭐 은이나 이런 것들의 가격하고 화폐의 가격은 사실 매겨지는 방식이 이제 다르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화폐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OPD님한테 1000만 원을 보내려고 할 때 그냥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든지 제가 1000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순식간에 보내면 사실상 그냥 1000만 원을 보내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화폐라는 것은 가치를 실어서 보내는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격이 반드시 많이 쓰인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 그것이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화폐 자체, 보통은 이제 금을 생각하면 쉬워요. 금을 이렇게 모으기 시작하면, 모아서 잘 안 쓰기 시작하면 그 화폐를 보내려고 할 때조차도 화폐를 사야 되잖아요. 그런 화폐를 사야 되는 과정에서 가격이 이제 매겨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오늘 4만 달러를 하다가 내일 40만 달러가 돼도 거래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방식으로 설명하셨지만, 대충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4만 달러든 40만 달러든 화폐로서의 본질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화폐로서 쓰일 수 있으면은 뭐 10,000달러로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냐? 그런 거는 아닌 게, 모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아서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 올라가는 수준도 20년 말에 보신 것처럼 또 올라가는 것도 급격히 올라가도 아무도 그것이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3배가 됐을 때, 갑자기 3배가 되면은 뭐 PR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3배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게 분석이 되지만, 화폐는 다른 형태로 얘가 뭐 돈을 벌어들이지 않아도 몇 명이 사용하면 얼마가 된다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에 대한 것들이 금방 변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이제 상승하는 방향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오늘 내일의 비트코인 가격 예측도 쉽지 않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더더욱이나 쉽지 않고, 그랬을 때는 홀더들의 이제 믿음이라든지 또 그것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이제 알트코인의 가격은, 비트코이너 입장에서 알트코인이 왜 위험하다고 말하는가,
굉장히 약간 굉장히 관심 있던데. 흥미롭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알트코인 까는 거 절대 아니고요. 하여튼 뭐 그렇고요. 네. 자, 그러면 알트코인은 왜 비트코인보다 위험한가? 첫 번째는 그냥 주요 알트코인들을 좀 보시면은 꽤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이더리움도 그랬고, 에이다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고, 이제 가격이 꽤 많이 따라 올라가요. 그 가격이 올라가는 이면을 보면은 전부 그 코인 프로젝트에 뭔가 이제 성공을 하고 뭔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에 대한 반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마치 주식을 거래하듯이 그 코인이 더 사용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해야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비트코인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 비트코인이 물론 많은 분들이 쓰면 쓸수록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 프로젝트 자체가 사실 이미 거의 완성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더 많이 발전한다든지 하는 것에 가격이 연동돼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 알트코인들은 아주 메이저들을 포함해서 지향하는 코인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가격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다. 그럼 이제 주식이나 회사를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A라는 회사가 어떤 사업을 잘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더 높은 기술로 그 사업을 잘하는 B라는 회사가 나타납니다. 마치 이제 야후가 다음이나 네이버한테 밀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야후 가격은 어떻게 되죠? 그냥 가시는 거고 다음이나 네이버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아주 큰 프로젝트들은 아직까지는 잘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것의 성공 여부가 굉장히 좀 아직 알 수 없다. 불투명한 건 아니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점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위험한 거는 최근에 알트코인 투자하는 분들한테 왜 알트코인 차트가 주식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가는데 알트코인은 대체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비트코인이 막 엄청 급등하고 나면은 또 이제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막 올라가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 이코노미의 특징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코인은 계속해서 발행됩니다. 주식을 발행하려면 유상증자라는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주식이 누가 봐도 이제 곧 늘어난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코인은 주식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회사 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식당의 단가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기. 네, 자연스럽게 꾸준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게 당연한 거고, 심지어 그러다 프로젝트가 망하면 폐지되시는 거고, 그나마 좀 잘 되면은 또 이제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 봐서 따라 올라가고, 알트코인은 한 번씩 가격이 올라가면은 뭐 하루에 50%도 오르고, 약간 나쁜 기운이 있는 것들은 뭐 200%도 오르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그때 볼 때는 되게 가슴이 뛰고 좋아요. 근데 전 주식을 오래 했기 때문에 주식도 그런 게 있거든요. 막 3일 상한가를 가고 뭐 다 쓰러져 가는 회사가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지만 이렇게 수익으로 연결되냐?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코인 시장도 여기서 보면 200%가 뛰었는데 긴 차트로 보면은 100분의 1이 됐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2배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현혹돼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이 없지 않고, 가격 얘기 나왔으니까 이걸 자꾸 주식 투자랑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그냥 바닥에 기고 있다가 또 누군가 이제 돈 물량 잘 모아가지고 작전해서 올리면 올라가긴 올라가요. 그걸 믿고 바닥을 한참 기고 있는 코인을 사서 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성공할 수 있죠. 그건 뭐 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근데 근본적으로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를 감안하면 그것이 안 올라갈 가능성도 주식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게다가 주식은 나름대로 상장이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되는 건데, 코인은 비교적 그거보다 상장에 대한 기준이 낮아요. 아무런 개발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상장이 돼 있는 코인들이 꽤 많습니다. 언급하면 또 이제 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주식 하는 것처럼 잡주라도 모으면 돈이 되겠다든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비트코인을 놔두고 왜 잡코인을 모은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잡코인을 그나마 뭐 단기적으로 사신다고 하면은 예전에 이제 작전주를 사듯이 누가 작전한대, 얼마까지 올린대, 심지어 그 작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얘기도 해주거든요. 그거 믿고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 역시도 작전주에서 많이 당해보신 것처럼 그분들의 말도 좀 믿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짓말이 아니고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리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정리를 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때 어떤 식으로 본질적인 가치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그날에 이제 작은 거래들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그냥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는 것이다 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큰 틀에서는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갑자기 3배, 4배, 5배, 10배가 돼도 비트코인의 자체 그런 본질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네, 뭐 그렇긴 한데 올라갈 때, 그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것이 별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알트코인의 가격이 왜 대체로 우하향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특정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관리되지 않은 많은 프로젝트들이 왜 이제 그렇게 이제 우하향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 비트코이너들이 보면 대체 그런 설명을 왜 하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뭐 예전에 이제 주식을 그래도 오래 한 가락을 가지고 뭔가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